에게 묻습니다. 국가와 국민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비록 그 노력의 대가가 저에겐 회복 불가능한 평생의 장애로 남았지만 국가폭력과 억압, 은폐와 방관이 제 신념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 그 말씀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마땅히 지켜져야 할 국가의 책무입니다. 윤석열 정부와인 2023년 7월경 노은결 소령은 해군 의장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행사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해왔습니다. 대통령실 정형관에 걸린 그림, 그리고 천장의 그림을 보고 무속과 연관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대통령실 직원이 지나가면서 이 그림들에 대해 김건희와 관련돼 있고 매우 비싸다. 또 명태균이 뭔데? 라는 등의 말을 들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노은결 소령은 이후부터 대통령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자신의 핸드폰에 보이스 녹음 형태로 자료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해군 관사에 살던 노은결 소령은 관사 근처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게 됩니다. 임사단장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이 자료를 차량에 비치해둔 태블릿 PC에 백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7월 28일 새벽 1시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다 105동 인근 벤치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역시 누군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지하주차장 차량으로 가서 백업하던 중 신원 불상의 2명에게 제압당한 뒤 태블릿 PC와 휴대전화 등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당시 요원으로 보이는 인원들은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아라.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정보사 오비를 붙여서 손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등의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노소령님은 겁을 먹고 정보 수집 활동을 모두 그만두게 됩니다. 24년 10월 22일 노소령은 가족과 함께 영등포의 한 대형 쇼핑몰을 쇼핑하던 중에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고 합니다. 양변기 칸에 들어가자마자 문 밖에서 내일 오후 12시 병영생활관 9층으로 와라 라는 목소리를 들었고 당시는 연일 명태균 게이트가 보도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노소령은 군이나 정보 관련 요원들이 자신이 어떤 자료를 수집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걸 더 캐묻기 위해서 자신을 나오라고 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날인 24년 10월 23일 노은결 소령은 어제 지시받은 대로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기로 하고 용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병영생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불안한 마음에 삼각지 한 커피숍에 들려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메모를 남겼고 이를 시사타파TV 뉴스공장에 제보합니다. 그리고 요것과 관련한 자료는 뒤에 비치해둔 보도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노은결 소령님은 이후 병영생활관에 들어갔고 9층 계단에서 기다리던 중 한 12시 반쯤 흑복을 착용한 그 머리를 가르마 타서 단정하게 넘긴 요원으로 보이는 키 178에서 180cm 정도의 인원이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당시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 심리적으로 제압당해 있던 노소령은 이 인원이 시키는 대로 이 인원이 가져온 멀티탭을 자신의 목에 묶고 또 한쪽은 계단에 묶었다라고 합니다.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따랐는데 이후 이 요원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내와 딸에 대한 험악한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에 열받은 노은결 소령님이 저항을 시작했고 이후 구타, 폭력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계단에서 추락해서 허리를 부러지고 이후 몇 시간 동안 그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때가 점심때였는데 오후 저녁 6시쯤이었나요? 네, 6시쯤 깨어나서 그때 이제 구조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병영생활관 밑에 층에서 이제 노은결 소령님의 인기척을 들은 군인들이 노소령님을 발견하고 이후에 군 병원으로 조치해서 아직 허리 수술과 손목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재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